수요 세미나 실전 치주치료 보험 청구 기초부터 심화까지 드디어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서울분치과의원 정기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파트 3 두 번째 시간이고요. 앞서 Q&A 남은 부분 그리고 치과 치주치료에 있어서 특별히 이제 경영 부분 좀 섞어서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치주 치료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죠. 스케일링, RP, 큐렛. 이걸 하면서 간격과 치료 순서를 물론 이제 정해진 게 따로 없지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는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치과 경영에 맞춰서 딱히 어떤 거를 어떤 순서대로 특히 이제 치근할택술과 치주 소파술은 이제 치주학적으로도 따로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같은 시술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보험적으로는 현재는 아무튼 구별은 되어 있죠. 그리고 보험적으로도 어떤 순서대로 하라라고 되어 있기도 한 상황이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치석 제거, 치근할택술, 치주 소파술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치은박리 소파술까지 넘어가는 첫 번째 또는 치근할택술을 건너뛰고 치주 소파술 그리고 아니라면 이제 치근할택술로 마무리를 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그게 아니라면 치석 제거, 구강낭, 연이를 사용하시면 후처치가 필요가 없죠. 후속 치주 치료가 필요 없으니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다음에 몇 달, 몇 개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보험적으로 보통 어떻게들 하시나요? 이제 질문하는데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환자에 따라 다르고 또 의사의 또 어떤 그 진료 철학에 따라 굉장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하세요? 심지어 평균을 내서 어떻게 합니다라는 대답은 거의 해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이제 만성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뒤로 이어지는 치료가 언제 왔을지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청구를 어떻게 하면 됩니다라는 답변을 드리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우리가 이제 6개월 뒤에 불렀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100% 청구가 되는 스케일링부터 진행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3에서 6개월 사이에 재내원시켜서 하는 경우에는 스케일링이 필요하다 그러면 스케일링은 50% 청구하면 되죠. 나는 이거 스케일링보다는 좀 더 깊숙이 RP로 하겠다. RP는 초진으로 치료가 청구가 가능하니까요. RP 100%. 그리고 1에서 3개월에 좀 빨리 내원시켜서 이 부분을 봤다 그러면 RP나 큐렛이 아직 3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RP 50% 또는 치료를 못당한 게 있으면 3개월 이내에 재진이기 때문에 이어서 하실 수가 있고요. 1개월 미만은 후처치 놔도 이어서 하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내용은 정하기보다는 각자의 프로토콜에 맞춰서 치주 치료 또는 만성 치주 이런 거를 진행을 하시되 치주 치료를 하고 거기에 맞게 그게 50% 산정이 될지 100% 산정이 될지 뒤로 역산을 해서 맞추셔도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 프로토콜을 한번 정해 보시고 내가 항상 이 환자는 어떤 환자는 6개월마다 부르고 어떤 환자는 3개월마다 부른다고 하면 나는 스케일링을 50% 내고 항상 한 3개월 이후에 이 환자를 진행을 하겠다. 이런 게 이제 계획을 미리 세워서 하실 수도 있겠죠. 자, 다음입니다. 잇몸을 잘라냈습니다. 무엇을 청구할까요? 잇몸 잘라내는 게 다들 비슷해 보이는데 청구 항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직도 이제 헷갈려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보시면 이제 세 가지죠. 앞에서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치은절제술 그리고 치관확장술 가가 또 치은절제술로 갔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비용이 비교적 저렴한 치은판 절제술로 좀 유도가 되거나 삭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내용면도 있겠지만 청구 단위도 일단 다르죠. 3분의 1학, 치관확장술은 치아당, 그리고 이제 치은판 절제술은 구강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부분은 금액적인 면인 것 같아요. 3분의 1학당이긴 합니다만 치은절제술은 금액이 이와 같고요. 치관확장술은 치아당으로서 금액이 이제 이거랑 실은 치은절제술 3분의 1학당과 굉장히 흡사한 금액이었지만 이제 많이 좀 떨어져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나와 다는 이제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딱 떨어져서 이것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현재 나와 있는 내용에 따르면 치은절제술은 이제 우식에 쓰시지 마시고 치은 비대시에 치주 수술로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관 확장술은 연구치 우식 치료에서 우식이 치은 연하에 있을 때 또는 이제 말 그대로 치관 확장술을 해야 할 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치은판 절제술은 이제 개창술을 할 때 당연히 쓰시겠지만 유치 우식 치료할 때는 위에 두 개를 내지 마시고 치은판 절제술로 치은 절제를 하고 치은판 절제술로 청고를 하시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합당한 청고 방법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치주치료 청구에서 가산점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자동으로 되기도 하고 수동으로 되기도 한데요. 일단 알아보시면 치과의원 야간 또는 주말에 수술 치료를 할 때 현재는 30% 정도 가산이 되고 있죠. 치주치료 그리고 외과치료 수술이 이제 두 파트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희한하게도 치주 소파술부터 30% 가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야간 6시 이후 주말 토요일 일요일 진료를 하신다 그러면 치주 수술의 대부분 플러스 치주 소파술도 이렇게 30% 가산이 됩니다. 그래서 치주 치료 중에 마취를 하는 거는 30% 가산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되는 가산이 등록장애인 치과진료 시 가산이 이제 확대가 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가 되는 건 아니고요. 현재 치석 제거만 가산이 되는데 소송 점수가 100% 정도 됩니다. 높죠. 모든 등록장애인이 되는 건 아니고요. 뇌병변,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그리고 자폐장애인인 경우에 가산을 100% 해주고 있고요. 다만 이거는 자동이 아니고 수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이 맞을 거라 그러면 환자한테 물어보시고 장애인 등록증을 요구하시거나 뭐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셔서 확인이 되면은 100% 가산해서 청구를 하시면 또 이제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초진료, 재진료입니다. 초재진 구별은 잘 아시다시피 한 달까지가 보통 이제 재진이죠. 치주 치료는 좀 더 길게 해서 석 달까지는 재진으로 봅니다. 그리고 석 달 이후에는 초진으로 넘어가는데요. 물론 이제 근관 치료나 임플란트를 길게 이어지는 치료는 재진이 이제 끝날 때까지 굉장히 길게 되죠. 하지만 치주 치료는 일단은 마지막 치료를 하고 석 달까지를 지나고 나면 초진으로 같은 부위를 하더라도 초진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초진의 비용과 재진의 비용은 대략 한 이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금액이 뭐 크지는 않지만 치주 치료를 계속 이어지는 환자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귀찮아서 치주 치료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다음에 올 때마다 모두 재진으로 내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게 되면은 여러분이 초진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모두 손해를 보기 때문에 석 달이 지나면 같은 부위를 하더라도 초진으로 해주시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표인데 예를 들면 치석 제거의 경우에 이렇게 3개월까지는 치주 후처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4개월째 오셔서 치석 제거를 더 한 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앞에 분명히 이어지는 치료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이제 초진료를 산정을 하시면 좀 더 이제 나은 결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치근할텍슬, 치주 소파슬 이거는 이제 3개월 단위로 딱 떨어져서 다시 이제 넘어가는 거를 좀 더 초진으로 좀 확실하게 할 수 있지만 다른 거는 치석 제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개월이 지나면 50% 산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티끌모아 태산. 치주 치료 후처치는 앞에서 보셨듯이 가와 나가 있죠. 금액은 둘 다 크지는 않습니다. 가와 나가 있고 가 같은 경우에 특별히 이제 금액이 더 낮습니다. 치석 제거, 치근할텍술, 치주 소파술 후에 다음 날에 와서 비슷한 시술을 했을 때 또는 소독을 했을 때 치주 후처치 가를 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금액은 상대가치 점수 15.26점에 올해 환산지수 90.7원을 곱해서 1,380원이 되겠고요. 여기 이제 가산을 해야 되겠죠. 의원급 15% 가산을 하면
1,590원으로 물론 이제 크지 않은 금액이긴 합니다만 이걸 이제 소홀하고 청구를 내가 분명히 소독을 하고 또는 리스케일링을 하고 했는데 청구를 소홀하게 되면 금액이 이제 쌓아놓고 보면 굉장히 크게 되죠. 예를 들어 하루에 이제 5명씩 뭔가 이제 치주 환자들을 우리가 많아서 보게 된다 그러면 이제 25일 곱하고 심지어 20년을 길게 곱해 보면 금액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제 이렇게 큰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이제 재진료를 포함해서 생각을 해보면 무려 이제 뭐 억 단위로 과장을 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중요한 부분은 이제 작은 금액이라고 소홀하거나 빠뜨리거나 또는 이제 애초부터 넣지 않았으니까 또는 이제 내가 청구를 안 하고 앞에 뭐 청구하는 담당 직원 또는 실장이라고 부르는 직원이 이런 거를 이제 쓰지는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영원히 받을 수 없는 금액들이 됩니다. 재청구나 이제 그런 건 3년 미만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가서 확인하셔서 여러분이 하는 특히 이제 여러분 치주치료 후처치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다 그러면 정확하게 청구를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삭감과의 전쟁입니다. 이제 많이 청구하고 많이 삭감당하고 나는 많이 청구하니까 삭감 많이 당해 뭐 이런 원장님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 치과병의원의 상병명으로서 제일 많이 청구하는 게 역시나 1위가 K0으로 시작하는 치은염 및 치주 질환입니다. 그 외의 대부분은 물론 이제 스케일링, 뭐 RP, 큐렛 이런 게 되겠죠. 최근 한 5년간 이제 청구의 경향을 보면 치석 제거, 측은 할텍술, 치주 스팟을 모두 좀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제 중간에 뭐 코로나 때문에 약간 이제 꺾이는 부분이 살짝 있기도 한데 아무튼 계속적으로 환자들도 늘고 청구 금액도 늘어가는 현재 추세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상병 순위를 모두 모아서 치과 분야, 의과 분야를 모두 모아서 봤더니 2018년에 K0으로 시작하는 게 전체 2위였어요. 1위는 급성기관점인 이제 감기 종류가 되겠죠. 그런 게 2019년에 드디어 감기를 제치고 치은염 치주질환이 1위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가장 많이 치료받는 게 감기가 아니고 치은염 치주질환이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금액적으로 따져도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1조 원 가량으로 치과의 상병이 1위를 달리고 있고요. 2위는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험 임플란트죠. 2위, 치수질환 3위, 치아 우식 4위 이런 순서대로 쭉 되어 있습니다. 청구도 많고 삭감도 많은 게 치석 제거입니다. 다빈도 삭감 항목을 따로 보셔도 1, 2위가 치석 제거 전악 그리고 3분의 1학당 이렇게 두 개 다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 조정 순위를 보시면 1, 2위가 이제 치석 제거 전악과 3분의 1학이죠. 그리고 2021년 작년 순위도 이제 계속 안 바뀝니다. 해마다 봐도 항상 그 자리에 고정이 되어 있어요. 1등, 2등이 치석 제거예요. 어렵지 않은 항목인데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악 제거가 등록을 안 해서 조정이 되고 그 다음에 3분의 1학은 치식이 뭔가 잘못돼서 그걸 이제 무시하고 청구를 했다든지 해서 아주 간단한 내용으로 계속 심사 조정이 되고 있어요. 덕분에 이제 이의 신청도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의 신청을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뭔가 본인이 실수가 있었겠지만 정확한 거는 이제 찾아서 해야 되겠죠. 연립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앞에서 봤던지 등록을 내가 일부러 안 했다거나 그래도 경고를 해주고 등록을 이제 자동적으로 띄워줘서 버튼만 누르면 등록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끔 잘 유도를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3분의 1학 치석 제거도 조금 이제 소극적이긴 하지만 치식을 클릭만 해도 삭감이 거의 안 되도록 잘 유도해서 청구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삭감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뭐 청구 버튼 눌러서 이제 전자 차트까지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종이 차트를 이제 넘어서는 좋은 이제 프로그램이 점점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 이제 기대셔서 하셔도 삭감의 조금 이제 위험성이나 스트레스를 좀 벗어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제 좀 이제 벗어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에
치석 제거 재실시 기간별 수기로 산정을 해서 이제 정산을 좀 받으신 분이 있어요. 저도 하나가 날라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2018년도 12월 달에 진료를 하고 이렇게 스케일링 치석 제거를 했었는데 2019년 4월에 다시 또 전체를 냈어요. 이게 뭐가 좀 제가 잘못 봤었는지 6개월이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됐죠? 3에서 6개월이면 50%만 산정을 해서 0.5 청구를 해야 되는데 아마 뭐 100% 청구를 했었나 봅니다. 뭐 직원이 실수했거나 제가 이렇게 미스했거나 또는 프로그램이 년이 넘어가면서 그거를 이제 놓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심평원이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에요. 심평원은 보통 달마다 청구하기 때문에 그 달 내에서 오류가 있는 거를 보통 이제 평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그 전달까지 또 이렇게 해서 청구를 보고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몇 달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거. 예를 들면 이제 실란트 같은 경우에도 홈메우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2년에 한 번씩만 청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2년을 내내 쳐다봐도 나오지가 않겠죠. 뭐 4년치, 5년치, 심지어 이제 10년치를 모아서 2년 이내에 실시된 거를 저희가 이제 정산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후 점검이라고 하고요. 이제 치주 치료 부분에서도 아까 재산정 기준이 되는 3에서 6개월, 뭐 6개월 이후 이런 것들은 처음에 넣으시면 넣으시는 대로 청구가 되지만 나중에 사후 점검을 통해서 모두 삭감이 되거나 조정이 되니까 이 부분 주의해서 꼭 이렇게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치주 강의를 좀 드렸는데요.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제 환자분들 구강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진료하시고 열심히 진료한 만큼 제대로 청구가 돼서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